2008년도에 찍었던 이 145불 이 부분이 과연 넘어갈 거냐 이거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전쟁이라는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거니까. 지금부터는 상승하기 어렵다. 게다가 오늘 갭으로 15%짜리 상승이 떴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근데 만약에 오늘 128불 정도 찍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2008년도에 145불짜리 넘어갔다. 그럼 여기까지는 얼마 남았냐면 17불 정도 남았거든요. 13% 정도 더 올라가면 돼요. 오늘 최고점 대비. 그러면 2008년도에 배럴당 145달러에 대한 이 부분을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비중만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수익 나는 데는 문제 없겠죠.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이 롤 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월물에서 다음 월물로 교체할 때 발생하는 롤 오버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코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 백어데이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콘텐코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원유가 10,000원이야. 근데 다음 월 선물에 1,500원 정도, 1,200원 정도, 1,100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는 것으로 교체되면 이건 콘텐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음 월물로 교체되는데 월물이 막 9,500원, 9,700원 이렇게 막 거래돼요. 이거는 백어데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WTI를 선물을 매수했다라면 당연히 콘텐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상승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니까 원유가 당연히 인버스는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인버스는 떨어지고 있죠. 박살나고 있죠 지금. 원유 WTI 인버스에 물리고 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콘텐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백어데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백어데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좋아요. 왜? 다음 월물이 교체될 때 더 싸게 교체될 거니까. 왜? 원유가 내려와야 가격이 하락해야 반대로 인버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이 괴리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괴리율. 이 괴리율이 또 LP들이 주문을 넣으면서 생기는 괴리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월물 교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은 매달 5거래일에서 9거래일 동안 월 선물이 교체가 돼요. 이 5거래에서 9거래라는 게 뭐냐면 3월 5일부터 3월 9일이 아니라 3월 달에 5거래일이 발생했고 그 다음부터 9거래일이 발생할 때까지 요때 교체 작업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알고 하자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WTI 인버스를 오늘 시가에 과감하게 비중을 100% 담았어요. 이런 모습이죠. 이격으로 따지자면 약 이격이 34% 어마어마하죠. 자,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어때요? 저번 주에 이제 하루 빠진 일주일이었죠. 그러니까 4거래일 나왔습니다. 4거래일인데 오늘 장 오전 장밖에 시작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4등분 나누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면 자 2등분이죠. 이렇게 나누면 3등분이죠. 그러니까 4등분이에요. 어때요? 4분의 1이 벌써 지금 올라왔어. 오전 장밖에 안 지나갔는데. 그럼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을 잡아먹고 올라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어때요?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죠. 월봉이 3월달 시작했으니까 이 월봉이 어떻게 끝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이 월봉이 어떤 모습을 할 거냐 이런 모습으로 더 깊어질 거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 22% 나오고 있어요. 이번 월 즉 3월달 들어서서 지금 3월 7일까지 마이너스 22% 이상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캔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뭐 25, 마이너스 35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 터질수록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데에 개 물려서 혹은 이런 데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와서 물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손절이 불가피하거나 혹은 자기 현금으로 가지고 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여기다 레버로지를 사용한 사람들은 뭐가 날까요? 자세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는 바닥이라고 안 했을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이라고 안 했겠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거든요. 야, 상승하나 보다. 와, 대박이다. 몇 프로냐 이거. 야, 18% 상승했네. 그랬는데 주가는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박살나서 지금의 자리에 왔어요. 마이너스가 40% 이상 나고. 그러나 지금의 자리에서는 거래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 거래가 다소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냐 고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고 고점에서 발생한다는 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5,500원 정도 그림을 보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34% 나와요. 지금의 자리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여기서 34%가 플러스 알파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겠죠. 왜냐하면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단
이제 그늘물에서 월선물로 교체가 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콘텐츠 현상, 백어데이션 현상, 베이시스, 롤오버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팩트는 뭐냐면 그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무시하고도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구조가 있어. 이 수익 날 수 있는 구조는 뭐냐면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냐 반영하지 않았느냐, 충분한 이격이 벌어졌느냐, 충분한 거래가 터졌느냐, 이것이 더 먼저예요. 이렇게 만기가 있는 놈들은요 중장기 하면요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롤오버 비용으로 박살나요. 이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잡아내야 돼.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이라는 것이 나왔죠. 여기에서는 그냥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훅 떨어져 버리죠. 이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월 선물로 교체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벌어지는 콘텐츠 백어데이션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콘텐츠 현상이 벌어지면 불리하죠. 백어데이션 현상이 훨씬 더 좋죠. 이제 고점 다 왔어. 이제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시장이 반영한 것 같아. 그 시장을 반영해서 백어데이션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체 작업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수익일 거고, 그리고 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도 인버스가 상승하니까 여기서 수익 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저점이 2591포인트. 여기를 깰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중요한 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려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는데 경기마저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돈 풀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돈을 여기서 더 풀어도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어? 초반 레이스는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후반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그러면 경기 둔화가 될 거는 뻔할 거고, 그죠? 어차피 금리를 못 올리면 물가 못 잡아요. 지금 물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 금리 올리는 건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금리 올리면 소비가 둔화되겠죠. 소비가 둔화가 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은 안 좋아지는 거지.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이제 나오려고 해. 이제 곳곳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 그런 것들로 절비할 때, 혹은 그런 것들이 빵빵 터질 때, 우리나라 지수는 이걸 무너뜨릴 때 반드시 이 명분이라는 걸 찾을 건데, 명분이라는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금융장세 플러스 알파 실적장세가 왔다가 시장에 뿌려졌던 돈이 회수가 되는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박살나고, 그러면서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가 시장의 추세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그것은 좀 더 심화될 것이다. 그 포인트를 얼마를 보고 있느냐? 최소한 2500에서 2400 무너지는 모두 보고 있다. 하나, 이 안 무너질 수도 있겠죠. 2500 10, 2520 이렇게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500이 무너지는 구간, 혹은 초반부터 2400 무너지는 구간, 여기는 매수해야 되는, 담아야 되는 구간이지 버려야 될 구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언제부터 이걸 전략을 세웠어요? 여기서부터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중을 확 줄여버렸어. 이런 데서도 비중 안 늘렸어요.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안 늘렸어. 줄곧 공매도 계속 지금도 종목별로 공매도 하고 있죠. 시장이 박살나면 어쩔 수 없어. 뭘 다른 놈을 다 내려가야 돼. 저번 주에도 인버스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하죠. 왜? 시장 상승으로 보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버스 우리 전업바분들한테 단타는 단타답게 분할 세익션 하시고 스윙으로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뭐야? 홀딩이다 그랬어요. 홀딩이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공매도는 공매도, 인버스는 인버스, 또 모아갈 주식은 모아갈 주식, 전략적으로 다른 거예요. 시장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2591포인트 여기 이 종가에서 비중 200% 실어버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매도를 했어요. 시장의 반등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거야. 장이 상승 하락 이럴 때 레버러지 지수 매도 하고 싶죠. 근데 이런 지수 매매를 여기서 1, 2%, 2, 3%, 3, 4% 먹으려고 잘못 접근했다가는 그냥 손실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중 조절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돼집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갖추고 뚫고 올라간다라면 여기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까? 지금은 이평이 좁아져 있고 역배열을 만든 상태에서 이격을 벌였고 그 이격에 의해서 순간 튀어 올라왔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최소한 제 멤버십이거나 제 공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장을 대응했을 거야. 분명히 내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좀 더 하방으로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